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벽산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0721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7월 7일 2시 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7%의 하락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건축자재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내장재, 외장재, 단열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는 12월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 건축법 개정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가 또 벽산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건축법 개정에는 화재 안전 기준이 종전보다 훨씬 더 상향 조정된다라고 합니다. 그 화재 안전 기준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글라스 울이나 미네랄 울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이 장기적으로는 이 벽산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벽산이 지금 이제 공장의 추가 증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연간 글라스울이 7만 톤 정도의 생산이 가능한데, 이 부분들을 증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내후년까지 7만 톤 정도를 더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증설하겠다라고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인 이런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또 반영되고 실적에 또 반영되는 모습들을 장기적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글로벌 경기 호황이나 건축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호황을 맞이하는 가운데 건자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건자재 관련주나 건축 관련주들, 건설사들이 지금 정부 정책 또는 차기 대선 주자들의 하나의 정책주로서 탈바꿈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요새 이제 뭐 내년 대선이 한 1년도 안 남았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정책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거론되고 있는 정책 포인트 보면 주택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여야 막론하고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주가 벽산으로 또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원자력이거든요. 원자력 발전 다시 이제 또 육성하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탈원전을 비판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다시 육성하자라는 큰 틀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정책 이슈 속에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한 번씩 주고받고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제의 상승이 상당히 저는 의미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이 4,680원짜리를 돌파를 했어요. 어제 종가상으로 돌파가 됐고, 오늘 이제 하락은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은 없이 그냥 주가만 빠지는 모습이에요. 어제 동시호가에 보시면 수급이 굉장히 급하게 몰렸습니다. 여기 쭉 몰리면서 동시호가에서 점을 여기다 찍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의 갭이 발생이 됐는데, 왜 이렇게 수급이 몰릴 만한 어떤 호재가 있었느냐, 그렇게 뭐 딱히 이슈나 뉴스나 이런 것들이 장 막판에 뭐 나왔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제가 뭐 벽산이라고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면 특별하게 어제 시장에서 올라갈 만한 그런 특징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나왔다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마감 동시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급하게 좀 몰렸던 부분이지, 특별하게 뭐가 이 종목에 어떤 이제 호재가 될 만한 요소들이나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뉴스나 이런 걸로 전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수급이 좀 쏠렸던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초가부터 또 개파락을 하면서 어제 상승했던 부분들을 거의 뭐 한 절반 이상을 고스란히 또 반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갭이요, 하나는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 마감 동시효과에서 급등하면서 요만큼의 또 갭이 발생이 됐고,
오늘 또 갭 하락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요만큼의 또 갭이 발생됐어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이제 갭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갭은 결국에는 메워진다라고 봅니다. 시간과 이런 과정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 갭은 메워진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후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어제 종가 정도까지는 다시 올려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량인데요. 오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폭이 큰 건 어떤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도드라져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많이 떨어져요. 7% 정도의 가격은 하락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가격 하락에 거래량이 붙질 않습니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뭔가 음봉에서의 어떤 대량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나 이 하락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제 상승이 상당히 의미 있었던 게 그동안에 이 벽산이 하나의 박스권을 좀 그려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박스권 안에서 뭐 나름 저점도 좀 높여갔던 게 사실인데 이런 식으로 좀 높여왔었던 상황인데 어제 이걸 뚫었어요. 이걸 이제 돌파를 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오늘 쉬어가는 자리에서는 4,680원이 굉장히 든든한 지지 라인으로서 받쳐줄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은 저항대 돌파하고 나서 그냥 쑥 가는 종목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N자형 파동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N자형에서 하나의 변곡점 자리가 되는 바닥을 찍고 돌려가는 자리가 보편적으로 이전에 고점이었던 자리가 지지라인으로 변하면서 돌려나가는 하나의 발판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의 조정, 거래 없는 이 하락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어제의 상승을 통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 놓은 상태에서 숨을 고르는 그런 차원으로 오늘 좀 이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떨어지는 게 뭐 특별한 악재나 이런 것들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악재가 발생된 것도 아니고 어제 과도하게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5일선과 10일선이 우상향하고 있고 주가도 그 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향성도 상방이고요. 아래로 가격적으로는 4,680원 자리에서 든든하게 또 받쳐주는 자리가 있는 만큼 조정 이후에 다시 돌아나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게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4,680원 정도의 지지 여부들 계속해서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조정이 깊은 게 사실이지만 받쳐주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조정 이후에 다시 되돌아 나갈 수 있는 여지도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놓고 봐도 이 구간을 좀 넘어가면요, 딱히 당분간은 없어요. 이 구간만 좀 넘어가게 되면 그 이상으로는 이제 뭐 한 8,000원대, 9,000원대 가야 매물대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그렇게 큰 매물, 중간중간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휴게소 정도는 되겠죠. 휴게소 정도는 되겠지만은 큰 매물대는 이제 한 8,000원대, 9,000원대 가야 또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4,680원 이 구간의 또 지지 여부만 잘 살펴보시면서 딛고 올라서는 모습들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 거래량적인 부분들에서 체크를 해보면 거래량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역시나 이전에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갔다 떨어졌지만 이 거래량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은 전고점의 매물을 좀 소화하는 차원의 그런 거래량이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했고요.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하락은 있지만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또 바닥 찍고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기준이 4,680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정폭이 크지만 4,680원만 지켜진다면 전혀 문제될 거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정을 이용해서 4,680원에서는 지지 반등을 기대하면서 저가 매수나 이런 것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에 대해서 뭐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어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90만 주 샀고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연기금도 어제 많이 샀어요. 그래서 연기금 수급이나 투신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만 오늘 기관 수급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팔더라도
어제 샀던 거에 비례해서 얼마만큼 파느냐 이것도 또 되게 중요할 거예요. 어제 90만 주 샀는데 오늘 또 뭐 90만 주 이상으로 팔아버리면은 그건 뭐 별로 좋은 건 아니겠지만 어제 90만 주 사고 오늘 한 3, 40만 주 정도만 팔고 마무리하면 여전히 많은 수량들을 외국인들이 또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다시 또 도약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라서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외인들 매도 속에 일부 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매도량이나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이제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또는 관심 있는 종목 궁금증 해결해 가시고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이 있으니까 무료 추천주 필요하신 분들은 이 코너를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주 검색기라고 저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가 있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되겠는데 시장 주도 테마와 주도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분명 여러분들 다운로드해서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분명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벽사는 앞으로도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